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내가 던진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직장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무시당하는 느낌.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뭔가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죠.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을 단번에 뒤집고 상대방의 길을 꺾으면서도 내가 무례하지 않게 우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듣는 순간 상대방도 아차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한마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65세의 박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스마트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임 멤버 중 몇몇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박 씨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까지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입을 열었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여행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박 씨의 말을 듣던 후배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쉽게 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런 거 배우기 힘드실 텐데요. 그 말에 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배운 것을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죠. 모임 분위기는 잠깐 어색해졌고 박 씨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경험은 좀 다릅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척척합니다. 얼마 전엔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박 씨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후배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죠. 정말요? 영상 편집까지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건 잘 못하는데 다음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 후 박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스마트폰 강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어르신들만 참여했지만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이들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30대 청년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모님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이를 떠나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나이와 기술을 연결지어 편견을 갖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기술에 약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그 편견을 깨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박 씨의 대답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고 편견을 없애는 힘을 가진 대답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박 씨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경험은 다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의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김 여사는 동네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민원을 정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연결되는 일이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관리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은 김 여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관리소 직원이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서류 작업 어렵지 않으세요? 요즘 문서 작성이 많이 복잡해서요.
컴퓨터 사용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순간 김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마치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았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진짜 부족한 걸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하지만 김 여사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배우고 싶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젊은 직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친절하게 조언했다고 생각했지만 김 여사의 겸손하고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자신의 말이 무례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직원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 김 여사는 관리소 직원들에게 서류 작업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김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익숙해졌죠. 몇 주 후 젊은 직원이 김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여사님, 이 서류 양식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여사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김 여사님, 이 부분도 좀 봐주시겠어요? 라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관리소의 핵심 일꾼이 된 것이죠. 몇 달 후 관리소장은 김 여사를 정식 직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함께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한 걸음씩 배워나가며 성장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더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고 배우고 익히다 보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들은 흔히 나이와 능력을 연결지어 편견을 갖습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는 나이 든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죠. 젊은 직원 역시 김 여사의 연령만 보고 자동으로 어렵겠지라는 편견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 편견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겸손하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상대방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김 여사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편견을 깨고 오히려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김 여사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정 씨는 70대 가장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족 회의가 열릴 때면 늘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결정을 내리는 동안 그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여행지를 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고 싶은 여행지를 열띤 토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좋겠어요.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많잖아요. 아니, 일본이 더 현실적이에요. 비행 시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정 씨는 자녀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의견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가?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대화가 잠시 멈췄을 때 정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자녀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자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처음 신혼여행을 갔던 제주도로 가고 싶구나. 그곳에 가면 젊었을 때의 추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너희가 어렸을 때도 제주도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잖니. 그때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집에 걸려 있어. 정 씨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여행지 제안이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싶다는 그의 진심이 전해진 것이죠. 결국 가족들은 정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옛 추억을 나누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 여행은 가족 모두에게 오래도록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자녀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정 씨의 의견을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왜 부모의 의견을 무시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부모 세대의 의견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종종 부모의 경험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현재의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의견의 진정성을 담는 것. 정 씨의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 씨처럼 상황을 차분히 반전시키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대화의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차분하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세요. 상대방의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70세 이 씨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으면 젊은 기운이 느껴졌고 손자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지만 가끔은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새로 나온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캐릭터가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한 미션이 진행되었죠. 이 씨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손자는 게임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것도 모르세요? 진짜 몰라요? 요즘 애들은 다 아는 건데. 이 말에 이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자의 말이 무심한 농담이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의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자신이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더욱 서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줄은 몰랐네. 그런데 너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알까? 손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요? 어떤 거요? 이 씨는 딱지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같은 전통 놀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 게임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놀이가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딱지는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제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더 재밌지. 이 씨는 손자와 함께 딱지를 접고 제기를 만들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놀이를 신기해하며 곧잘 따라했습니다. 딱지를 치면서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며칠 후 손자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딱지치기랑 제기차기 알려줬어. 되게 재밌어. 요즘 게임보다 더 신나. 그날 이후로 손자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놀이 문화를 교환하며 세대 차이를 좁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손자는 게임을 할 때도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해요. 이 씨와 손자는 서로의 놀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세대 간의 소통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무시하는 것은 대부분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무지 때문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새로운 기술을 잘 모를 것이라고 단정짓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씨는 그 무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강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씨의 대답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느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느낄 때 화내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세요. 상대방의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화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 자존감만 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한마디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내 가치를 지키는 말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존중받는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소개한 한마디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사례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통찰과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산책이었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